커피 좋아하시나요? 원래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심장이 마구 뛰곤 했었는데 야근 때문에 10년 넘게 마시다 보니 어느샌가 적응이 되고 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커피에 대한 성향은 주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가격이 3,000원이 넘으면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산미나 다크한 맛을 둘 다 마시는데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맛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이 있는 편입니다. 불광천 길은 응암역에서 DMC역 못 미치는 구간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불광천 남쪽 길가에 있는 카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응암역 근처에는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 탐앤탐스 등 프랜차이즈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은평구 골목 곳곳에도 많은 카페들이 있고요. 먼저 미닝플랩, 베이커리 전문 카페이며 케이크를 주문 제작 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앙버터빵과 커피를 먹어봤는데 유럽빵처럼 약간 종이 질감이 느껴지는 빵이었고요. 불광천 카페에서는 흔치 않은 3,000원짜리 커피였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가장 협소했던 곳이었고요. 근린커피, 모던한 인테리어의 카페고 홍대 카페에서 자주 볼 듯한 아주 훈남들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 때문인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여자 손님이 많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카페다르크, 근린커피 바로 옆에 있고요. 불광천 길가에서 유일한 주택 형태의 커피숍입니다. 커피생각, 융드립이라는 핸드드립을 내세우는 전문 카페인데 그건 안 먹어봐서 모르겠고 그 내부에 로스팅 기기가 있었으며 다양한 원두를 보유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이크아웃이 1,000원을 할인해줬습니다. 다정한 망각, 로스팅 기기가 있었고 이사와서 초창기 때만 가봐서 명시한 가격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카페크림, 아메리카노가 4,500원으로 가장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다정한 망각과 마찬가지로 초창기 때만 가봐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로즈드마이, 불광천 카페 중 가장 많이 방문했던 곳이고요. 쿠폰을 10개 모으면 커피나 꽃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견 카페는 아니지만 강아지 출입이 자유로웠던 곳입니다. 알키미스타, 이상하게 이름이 입에 안 붙는 곳인데 지금 이 영상 제작 기준으로 불광천 길가 카페에서 가장 근래 생겼던 곳이고요. 로즈드마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간단한 술과 피자 등을 팔아서 그런지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요. 베스트셀러 같은 책들이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불광천 길가 끝에 있는 카페와 같은 곳이더라고요. 바르뎀, 브런치 카페이며 건강해 보이는 샌드위치와 파니니 등을 판매합니다. 트리니티 패밀리 협동조합, 들어가서 마셔본 적은 없는데 지나다니다가 봤던 곳이고 교회인가 무슨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카페처럼 보였습니다. 우드사이드 커피랩, 겉에서 보면 내부가 어둡게 보이고 눈에 잘 안 띄어 보입니다. 그 안에 인테리어는 대부분 나무로 되어 있고 로즈드마이처럼 꽃을 판매하는지 모르겠으나 곳곳에 꽃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방문했을 때 불광천 카페 중 분위기가 가장 차분했던 곳이고요. 옆 공간에 따로 로스팅 기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본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 산미와 다크 있는 두 종류의 원두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쿠폰이 없었습니다. 베네시 커피, 로라라는 이 동네에서 유명한 듯한 레스토랑 옆에 있는데 이곳 아메리카노는 한 번밖에 안 마셔봐가지고 저 스스로도 맛을 객관화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첫 느낌은 이전 연남동에 살았을 때 단골이었던 라비다 커피와 가장 유사하게 느껴가지고 다시 먹어봐야겠다 했습니다만 이상하게 안 가봤습니다. 그 이후로. 이곳은 테이크아웃 하면 1,000원을 할인해줬습니다. 이름 모를 카페, 간판이 없고 유리창에 What kind of coffee라는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지나다니면서 그 내부 인테리어와 사장님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불광천 카페 중에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힙해 보였고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히피, 나중에 꼭 마셔보긴 할 것 같습니다. 브로큰 템버,
이곳은 방문할 때마다 분위기가 주로 혼자나 연인끼리 공부를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 보였고요. 커피 맛은 제 기준엔 상당히 연했던, 한편으론 부드러웠던 느낌이었습니다. 달달한 오후, 눈에 띄는 노란색 간판의 카페로 갈 때마다 직원이신지 사장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수제 쿠키를 항상 제조하고 있었고요. 커피 향이 다른 곳보다 많았습니다. 민용, 소규모 공간의 브런치 카페인데 파스타 같은 음식도 파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에 한번 들어가려다가 안에 외국인 손님이 있어서 발길을 멈춰가지고 못 들어보긴 했습니다. 알키미스타, 제 기준엔 불광천 길가의 마지막 카페이고요. 그 위에 말했던 로즈노마이 옆에 생긴 카페와 같은 곳입니다. 물론 이곳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불광천 길가에 있는 대부분의 카페를 정리해봤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엄청 별로였던 카페들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다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이라 명시하진 않겠고 정보만 말해봤습니다. 시작점부터 끝까지 대충 2km 정도 되며 이곳의 전반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자릿세 때문인지 아메리카노 기준 평균 가격이 4,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테이크아웃을 해도 깎아주는 곳이 있고 안 깎아주는 곳은 더 많고, 적립 쿠폰도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아이스를 시키면 돈을 더 받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뭔가 통일성이 없는 게 오히려 특징이고요. 그리고 몇몇 군데는 요기요 같은 앱에서 커피 배달도 합니다. 시작할 때 말했듯이 커피가 3,000원이 넘으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편이라 사실 불광천 카페보다는 골목 카페를 자주 가는 편입니다. 불광천 카페의 커피 맛이 흔히 다른 카페에서 마셔봤던 그 맛과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번외로 개인적으로 방문해봤던 골목 쪽 카페에서 특이하다고 느꼈던 세 군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와프트 커피, 불광천 길가 끝쪽 골목에 있던 카페인데 특이하게도 빌라 형태의 카페로 길가에 있는 입구 간판을 못 보면 카페인지 인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엄청 한적해 보이는 곳에 있는데 내부도 역시나 소박하고 조용한 편이었으며 인테리어도 피카소의 데센 같은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커피는 프리츠 커피라는 물개 모양의 요상한 심볼 형태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제가 일단 그게 뭔지 몰라서 넘어가고요. 커피 향이 일반 카페보다 확연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맛은 조금 다른 커피와 달랐고, 굳이 따지자면 약간 산미가 느껴지는 커피? 맛만 보자면 개인적으로 호이긴 했는데 가격 대비 양이 적은 게 조금 에러였습니다. 그 다음은 카페 온정이란 곳입니다. 저한테는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고요. 요새는 특이하다고까진 할 순 없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면 살얼음이 들어있는 캔에 포장이 되어 나옵니다. 홍대 있을 때는 이런 곳을 몇 군데 이미 보긴 했지만 가격이 차이가 있고요. 그 가격이 2,800원이라는 게 경쟁력과 특이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네에서 가장 자주 가는 카페입니다. 213점이라는 카페이고요. 카페 이름이 특이해서 물어보니 2명의 디자이너와 1명의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샵이라고 해서 글이 지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노 가격이 3,000원인데 블루 마운틴이라는 원두를 사용합니다. 전에 맛보지 못해서 처음 맛봤을 때 되게 난잡한 맛이 느껴졌고요. 마치 맥주로 비유하면은 다른 커피가 라거라면 이건 에일 맥주 같은 느낌? 굳이 따지자면 첫 느낌의 불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특이해서 몇 번 먹다 보니 그새 적응이 돼서 이제는 즐겨 마시고요. 하지만 블루 마운틴 원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확실히 호불호가 갈릴 만한 커피 같습니다. 이것도 로즈드마이처럼 애견 카페는 아닌데 강아지 출입이 허용되었고요. 어느 시간대에 가면 그 동네 젊은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와서 엄청 시끄럽기도 하는데 또 어느 시간대에 가면 한적하니 조용한 편입니다. 카페 안에는 2명의 디자이너 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자신들의 MD 제품을 전시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카페를 가보겠지만 정말 특이한 곳이 있으면 추가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